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중학교 수학 1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원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게 원의 중심 O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그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원의 중심,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은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건데, 그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여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모든 점들을 X, Y라고 표현해 보면, 이 X, Y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X, Y에서 원점 A, B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r로서 이렇게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예,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곱을 해주면 조금 예쁘게 표현해 보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웠다면 그것을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교과서 이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이 A, B면 여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 A, B가 원의 중심의 좌표구나, 또는 얘를 0으로 만든 X와 얘를 0으로 만드는 Y, 그러니까 여기 A 들어가면 0 되고 여기 B 들어가면 0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고, 여기 제곱 떼버리고 요 R 양수값이 반지름의 길이구나. 이걸 우리가 방정식의 표현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게 되면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r 제곱일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일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a니까 이게 지금 a고 요게 b고 요게 지금 r인 거잖아요. 자, x-3의 제곱 더하기 y-b인데 그러니까 b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에 b 자체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여기를 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예제 1번으로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점이 2,5고 요 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름의 양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이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을 지나야죠. 지나게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바로 여길 건데 그건 바로 뭡니까? 그쵸?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그쵸?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곧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할 때 중점을 구하는 공식 했죠? 2분의 x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y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1,4죠. 2분의 4니까 2.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4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곧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시다. x끼리 뺀 거 제곱. 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 되죠?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 빼기 2. 4 빼기가 아니고 5 빼기 2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또 9. 그럼 여기가 답은 뭐가 되겠어요?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a 요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1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가 여기 2죠. 이거의 제곱은 r 제곱 요걸 제곱해야 되니까 18 요렇게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했었잖아요. 이걸 한번 전개해 본 겁니다.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곱셈 공식 써서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여기 a, b, r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간결하게 좀 처리해 보기 위해서 요거를 a라고 놓고 자 요거를 b라고 놓고 요거 전체를 c라고 놓으면 이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형으로 표현해 놓으면 좋은 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표준형을 쭉 전개해서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 따로 y 따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주면 표준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다시 그냥 이 식 자체로 이렇게 x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y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나면 오른쪽 식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무조건 원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오른쪽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이 되려면 이게 r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양수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실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보다 커야지만 원의 방정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네, 그걸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굳이 또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서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제어시되어 있을 때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얘랑 얘를 보시면 먼저 이거 x제곱끼리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소리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 절반 마이너스 3이죠. 제곱을 더하고 빼세요. 자 9 마이너스 9 이렇게요. 자 요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y제곱 플러스 2y 냅두고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1의 제곱을 더하고 빼니까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 6은 살아있었으니까 그대로 6은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요렇게 밑줄 쳐놓은 게 완전 제곱식이네요. 뭐예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요 숫자들은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6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 넘어오면 4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뭐다? 3,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 얘를 0으로 만드는 y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심의 좌표 구하기가 쉬워요.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다. 그래서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물론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특징을 보면 x, y에 대한 2차식인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요. 원으로서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그것이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아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해결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점이 있냐라고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문제를 좀 잠깐 보시면요. 원의 결정 조건이 세 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점을 준 겁니다.
0,0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0,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것을 표준형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에다가 일일이 x, y 자리에 이 숫자들을 대입해서 전개해 보면요.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물론 답은 나오지만 그 계산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시하지 말고 일반형으로 표시해서 이 점들이 그 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원이 이 점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자는 겁니다. 그럼 식이 간결해져요. 무슨 소리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것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죠.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0 이렇게 0, 0, 0, 0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c가 0이라는 거 나오죠.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주면 선생님이 미리 해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0이 나와요. 그리고 또 0,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3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요. 뭐가 나오냐면 9 더하기 3b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를 적절하게 연립을 해주면 a, b, c 모두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변수가 우리가 구해야 될 변수가 3개였고 점도 3개였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연립하면 a, b, c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a, b, c를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